병명으로서 규정되는 어지럼증들은 환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고 그거에 대한 치료의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명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동병원 한방본치센터에서 어지럼증 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 고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어지럼증이라 그러면 질병으로서 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전정신경염이다, 경추성 어지럼증이다,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다, 메니에르 증후군이다. 병명으로서 규정되는 어지럼증들은 환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고 그거에 대한 치료의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가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단명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환자가 이제 병원을 가면 이석증도 아니고 메니에르 증후군도 아니고 그 어떤 어지럼증도 아닌데 환자는 계속 어지럽다고 하는 거죠. 본인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지러운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전정신경염의 경우처럼 충분히 적응과 보상을 통해서 증상이 회복돼야 될 시점이 지났는데도 어지럼증을 계속 또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두 가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치료에 있어서 약간 좀 사각지대라서 어느 곳에서 진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고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지 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환자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나 불안장애였는데 어지럼증이라고 오인을 해서 이비인후과나 신경과를 전전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즘 PPPD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시민성 어지럼증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어지럼증 증상에 대한 아주 심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현재 본인이 증상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경계하고 추적하고 탐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있지 않은 어지럼증들을 불쾌하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자율신경 실조에 의해서 생기는 머리로 올라가는 순환장애,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에서 느껴지는 그런 불쾌한 감각 같은 것들을 어지럼증이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진료를 하려면 환자를 좀 더 이렇게 다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체감각적인 문제들, 시감각적인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런 감각들이 얼마나 잘 통합되고 발휘되는지, 이런 것들을 넓은 시각에서 진단을 해야지 문제를 밝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석증 같은 경우는 아주 흔한 질환이지만, 이석증 환자의 문제는 뭐냐면 이석이 빠진 사람은 계속 빠지거든요. 물론 유전적으로 이관의 모양이 이석이 잘 빠질 수 있는 유전적인 특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석이 빠진다는 거는 이석이 빠질 수 있는 몸 상태가 되고 나서 그 이석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왜 그런 상태가 됐는지를 확인을 할 때는 이석이 빠졌을 때 약을 먹고 정복해서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수면장애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라든지 먹는 음식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저희 병원에서는 일반적인 진단 범주에 속하지 않은 환자들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환자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